이게 뭐냐? 힘은 뭐냐면은, 자,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자, 이거를 이제 변형이라고 그래. 형태를 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힘은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힘이 된다. 그래서 힘은 정의가 두 개야.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얼음을 힘을 가해서 깨잖아. 그럼 얼음의 모양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 그걸 변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운동 상태라고 하는데, 물체가 운동한다는 거는 쉽게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걸 운동 상태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면은, 자, 이게 이제 정지 상태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으면 얘를 지금 운동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운동 상태에는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가 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어. 아니, 괜찮아. 날벌레야. 아, 벌이야. 아니, 날벌레야, 저거는. 나방 같은 거. 작은 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지하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면 어떻게 될까? 움직이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정지 상태에다가 힘을 가하면 얘는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자,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힘을 가해서 밀어봐. 그럼 어떻게 돼? 더 빨라지겠지. 자,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잡아당겨봐. 그러면은 어떻게 느려지겠지. 그래서 운동 상태에다가 힘을 가면은 더 빨라지거나, 자, 더 느려진다라는 거야.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진다. 거기서 더 빨라진다 해서 더 느려진다 해서 잡아당기는 힘에 따라서 또 더 느려진다. 그렇지. 그 차이가 있지.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힘이라고 했을 때, 그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 알겠어. 근데 이제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한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 놈을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거를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이면 정지하고 있다가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거는 빨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요렇게 얘네들 보니까는 뭐가 나타난다? 아, 빠르기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자, 빠르게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힘은 물체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킨다. 빠르기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속력, 속도. 자, 물론 이것에 대해서 뒤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자, 빠르게 변화를 할 때 일단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자, 요 물체가 있는데, 자, 여기에 0초 때 정지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 힘을 가하니까 이 물체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자, 2초가 됐더니 이 물체가 얼마 움직였냐? 10m를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물체 빠르기는 2초 동안 10m를 움직이는 빠르기를 갖네? 그럼 1초 동안 몇 m를 움직이는 빠르기야? 그치, 5m를 움직이는 빠르기야. 그러면 그 빠르기가 바로 속력이 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속력이란 거는, 자, 요 10m를 몇 초 동안 움직였어? 2초 동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그래.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예,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래서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2초 동안의 속력은 그럼 2초 동안 자 앞으로 이제 할 때 S로 표현할 거야. 초를 세컨드에 세컨드. 자, 몇 메타 움직였어? 10m 움직였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 5m per sec. 그래서 5m per sec는 1초 동안 5m를 이동하는 빠르기로 움직인다. 자,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빠르기야. 그래서 빠르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거든. 자, 빠르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자, 빠르기에 변화가 생긴대. 그럼 이건 뭘까? 자, 봐봐. 자, 요게 0초가 됐는데 얘가 2m per se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힘을 줬더니 자, 물체가 2초가 됐더니 10m per sec의 속도가 됐어. 그럼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8m per sec가 증가했지.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이 물체는 1초 동안은 얼마 증가하는 거야? 4. 그치. 1초 동안은 속도가 4m per sec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요때 요 힘을 받아서 가했더니 이 물체 빠르기가 증가했지. 네. 그치. 그러면 이 물체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 그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속력이 어떻게 돼? 그치.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운동 방향과 가하는 힘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속력이 빨라진다. 그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봐. 그럼 그 힘에 의해서 더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가한 힘의 방향이 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속력은 그러면은 속도가 더 줄어드는 거야. 그치. 속력은 줄어들겠지.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속력을 빠르게 하거나 속력을 느리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힘이고, 우리는 이 힘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냐에 따라서 그 속력을 더 빠르게 할 거냐, 느려지게 할 거냐. 자, 또는 이제 어떻게 돼? 정지하고 있어. 속력이 0이잖아? 네. 근데 얘는 5m/s 됐지? 속력이 빨라졌지? 네. 뭘 받았어? 힘을 받았어. 네. 그렇지. 바로 이제 요거. 그러면, 자,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잖아. 네. 그래서 요렇게, 자, 우리는 요 속력의 변화를, 자, 속력의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겠니? 이거를 가속도라고 그래. 이거 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다 기본적인 단어들은 다 배웠어. 자, 가속도야. 그러면 이 경우, 자, 얘는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 변하니까 2초 동안 속력이 얼마 변했어? 8, 8m per sec가 변했지. 네. 계산하면. 4m%. 그치. 세크 제곱이 돼야지. 그래서, 얘는 1초 동안 속력이 4m per sec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는구나.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랑 어떤 속력하고 가속도의 개념을 좀 잡아야 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야겠지. 자, 속력을 우리가 V로 놓을 거야. V, 영어로 velocity 약자로. 자, 시간은 T, 타임. 자, 이동거리는 S, 세그먼트라는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속력은 V는 시간분의 T분의 이동거리, T분의 S,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2m per sec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 자, 근데 이렇게 네, 4초가 됐어. 그럼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그치, 8m가 되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가속도는, 자, 우리가 가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 바로 속력의 변화를
자,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가속도는 어떻게 돼?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 이렇게 해서 구했지. 그러면 가속도를 영어로 이제 우리가 기호로 A라고 그래. 악셀레이터. 됐지? 그래서 시간 T. 속력의 변화는 자, 델타가 변화량의 뜻이지. 델타 V. 자, 이런 식으로 델타 V고, 그러면 얘는 자, 델타 V니까 우리가 변화량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잖아. 그치? 그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니까 자, V 나중 속력 빼기 V 처음 속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가속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힘은 모양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한다. 그럼 운동 상태는 빠르기이기 때문에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는 속력. 자, 그러면은 그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는 빠르기가 변한다는 얘기야. 그럼 빠르게 변하는 가속도. 알지? 그래서 빠르기는 속력, 빠르게 변하는 가속도. 이해됐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 거야. 자, 힘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뭘 갖냐면은 자, 힘은 단위를 갖는다. 자, 우리가 아까 막 속력할 때 메타 퍼 세크라고 했잖아. 요 메타 퍼 세크가 단위고 요 E는 크기야. 크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측정하는 값은 크기와 단위를 가져. 그 힘도 측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크기와 단위를 갖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 과학자가. 그래서 힘의 단위는 N이라고, 대문자 N. 자, 뉴턴이라고 읽어. 알지? 돌턴도 있지. 그러면, 자, 우리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러면 요 1뉴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 팁 봤는데. 1kg의 물체가 네. 자, 힘을 가하니까 얘는 속도가 변하겠지. 그럼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거든. 그 가속도가 1m/s 제곱의 가속도야.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 1뉴턴의 힘이라는 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뉴턴은 1kg의 물체가 자, 어떻게 돼?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우리는 1뉴턴이라고 그래.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겠네. 자, 힘은 기호가 F야. 네. 자, 1kg이 질량이니까 어떻게 돼? 우리 질량을 스몰 m이라고 그래. 네. 매스. 자, 그러면 1m/s는 가속도지. 네. 그래서 가속도 A 요렇게 곱한단 말이야. 그래서 F는 ma라는 힘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네. 자, 내가 자, 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어. 근데 이 물체가 2kg이야. 네. 근데 2초가 되니까 얘는 자, 4m/s 제곱이라는 자, 4m/s에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지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해요. 속도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2초째 이렇게 됐대. 그럼 가한 힘은 얼마가 될까? 나는 얼마 힘을 가했을까? 그 F를 찾아야 되잖아. 네. 자, 그러면은 자, MA니까 질량은 2kg이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가속. 그럼 가속도를 구해보잔 말이야. 자, 2초 동안 속력이 얼마 증가했어? 속력이 4. 4m/s가 증가했어. 그럼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지. 그러면 구하고자 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2kg을 힘을 가했더니 2m/s 제곱이라는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가 생겼어. 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4뉴턴이 되죠. 그래서 4뉴턴의 힘을 가했구나. 자, 이해돼? 바로 이제 요거지,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의 단위가 자, 뉴턴인데 그 뉴턴이라는 힘의 단위를 통해서 자, 힘의 공식을 찾았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뉴턴을 계산할 때 4뉴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킬로그램이랑 미터 S쪽을 맨날 2 곱하기 한 다음에 거기다 N만 붙이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하면 중간에 얘가 들어가지. 4kg 메타/세크 제곱. 그러면 여기가 이제 4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1뉴턴이니까 4 곱하기 1뉴턴. 그래서 4뉴턴이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F는 MA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설명할 때 F는 MA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 공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이, 그래. 자, 여기 물체가 있어. 나는 여기에다가 얘를 이쪽으로 10뉴턴의 힘을 가했대. 그러면은 이 가한 10뉴턴의 힘은 이 물체에 어디에 작용하겠니? 거리. 중심. 그래서 이 힘은 항상 그 물체의 중심에 작용한다. 우리가 이제 얘를 뭐 질량 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 질량 중심. 여기가 이제 중심에서 여기서부터 힘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자리가 바로 요 10뉴턴의 힘이 시작되는 지점이지. 힘이 시작되는 지점을 뭐라 하냐면은 작용점이라고 한다. 작용점. 힘이 시작되는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한다. 이제 자, 그러면 힘은 어느 방향으로 했어? 여기가 동이고요. 여기가 서입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서에서 좀. 그치, 동쪽으로 힘이 작용했지. 그러면 이 동쪽으로 작용했다는 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요 화살표. 그래서 요 화살표가 자,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방향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요 화살표가 바로 이제 힘의 방향이라고 해. 방향. 그러면 이제 10뉴턴의 크기를 가했잖아. 그러면 요 중심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자, 요만큼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cm야. 그럼 요 20cm가 바로 요 길이가 화살표의 길이 자, 요 화살표의 길이가 자, 요 길이 20cm가 바로 얘가 10뉴턴이라는 자, 힘이 되는 거지. 그러면 화살표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힘의 크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힘의 크기는 뭘로 나타낸다?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다. 그러면 똑같은 물체에 자, 똑같은 물체야. 똑같은 물체. 자, 여기에 작용점이 된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잡아당겼어. 그런데 이 화살표의 길이가 자, 10cm야. 그러면 자, 이쪽은 동쪽이라면 이쪽은 무슨 쪽이 돼야 돼? 화살표가 북쪽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북쪽으로 자, 여기에서부터 힘이 작용해서 화살표 길이가 10cm니까 자, 20cm가 10뉴턴이야. 그럼 10cm는 몇 뉴턴이 돼? 5뉴턴의 힘을 가했다라는 거지. 자, 이것을 우리는 힘을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힘의 크기, 작용점, 방향. 자, 힘의 크기, 작용점. 자, 이 방향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냐면은 힘의 3요소라고 한다. 자, 힘의 크기, 작용점, 방향을 힘의 자, 3요소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힘의 단위와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별거 없지? 그래서 항상 그런데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어. 힘이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 자, 어떤 물체에, 자, 요 작용점을 중심으로, 자, 이쪽으로 10N의 힘을 작용했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쪽에 4N의 힘을 작용했답니다. 결국 6m 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을 받잖아. 네.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그치? 큰 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될까? 요때 받는 힘은 4N과 10N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네? 그러면은 이때는 이 두 힘의, 아니, 차라고 하는 거 아니야. 두 힘을 합한 효과의 힘을 받겠지. 네. 그래서 이 두 힘이 작용했을 때, 자, 두 힘 이상이 작용하면 물체는 그 힘들의 합한 힘, 합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알지? 네. 그래서 두 힘 이상이 물체에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그 가한 두 힘 이상 그 두 힘들의 합한 힘의 합력의 영향을 받는다. 또는 자, 이 합력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4N과 10N이니까 어떻게 돼? 두 힘의 합력이면 어떻게 돼? 실제로 받는 순수한 순힘을 받겠지. 그래서 그걸 순힘이라고 그래. 순힘.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알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자, 두 힘 이상이 작용하면 이 물체는 힘들의 합력, 알짜 힘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자, 그런데 봐봐라.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물체 속력은 빨라지고, 그렇죠?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느려지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 힘이란 걸 가할 텐데, 자, 이 힘은 가해지는 힘의 방향에 따라 운동 상태가 똑같은 힘을 가해도 어떻게 돼요? 운동 상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힘에서 꼭 기억할 것은 힘은 뭘 갖는다? 방향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힘은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빨라지고, 그치? 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얘는 느려지고, 그래서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작용했지? 이 4N은 왼쪽으로 작용했지? 그럼 이 둘의 방향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우리가 힘의 3요소 할 때 뭐가 표시돼요? 반드시 방향이 표시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방향을, 자, 이렇게 화살표로 하지만, 우리가 요 크기 숫자 있잖아. 10N, 4N에는 방향을 어떻게, 여기를 값으로 표현할 거냐. 방향을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거야. 자, 정반대 방향으로, 자, 작용한다면, 하나를 플러스로 표시할 거야. 그럼 그 반대 방향 나머지는, 그치? 나머지는 마이너스 표현할 거야.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플러스를 표현할 때는 어느 쪽을 플러스 표현하냐면은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를 표현하자. 그 왼쪽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지?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합력이라고 그랬다. 합력. 그러면은 요 합력, 알짜 힘은 두 힘의 합이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10N 플러스 마이너스 4N이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 6N이 돼야겠지. 그래서 보통 플러스를 표시 안 해도 돼.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알짜 힘, 합력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 물체는 자 만약 2kg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물체는 자 큰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움직이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순힘 알짜힘을 받고 이 알짜힘의 방향으로 물체는 어떻게 한다? 운동한다. 근데 F가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6N이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 자, 큰 힘 방향으로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 F는 ma. 그럼 가속도는 3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 야, 이게 이해돼? 네? 이해되는 거야? 네. 처음 하는데 이게 이해된다고? 물리 천재네? 요. 엄마랑 장기 안 움직이려고 빠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꾸준하게 자기 걸로 가야 돼.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테스트 처음부터 계속 누적해서 계속 보잖아. 그래서 계속 누적해서 테스트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계속 기억을 되살려. 그러면 그게 계속 평생 간단 말이야. 잘하고 있어. 자, 바로 이제 요거. 근데 이해는 되지,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런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거야. 자,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 이번에 여기를 싹 다. 자, 요쪽이 이번에 여기도 10N이에요. 그 오른쪽 플러스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자, 혹시 너 이 기호가 뭘 뜻한지 알아? 시그마. 이게 썸이라고 하는데 썸. 썸이라고 하는데 썸. 이게 뭐냐면은 썸이 뭐야? 합계.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뭐야? 이게 바로 합력이야. 합력 또는 알짜임 이렇게 표현해.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합력을 계산해 보자. 어떻게 되니? 플러스 10N 플러스 마이너스 10N이니까 0이네. 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순힘이 알짜힘이 0이네. 그러면 자, 힘을 받긴 했지만 그 받은 힘의 효과가 어떻게 돼? 없죠. 그러면 힘을 가해야 힘을 받아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치? 또는 정지한 것이 움직이거나, 그치? 그러면은 이 물체 처음 상태가 정지 상태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계속 정지하지. 그래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할 거야. 자, 얘가 처음 상태가 자, 앞으로 내가 이렇게 등속 운동한대. 등속 운동이 뭐야? 등자가 뭘까? 같다. 그치? 우리가 등호 부등호할 때, 등호는 같은 거고 부등호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뭐가 같아? 속력이 같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돼? 계속, 그렇지, 등속 운동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합력이 0이 되니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으로 움직이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네. 그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네. 자, 이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할까? 이것을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 자, 이거를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 그럼 관성이 계속 있으려면은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거나 알짜 힘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 이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야. 뉴턴의 제1법칙이야. 그래서 관성을 유지하려면 즉 어떻게 돼?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거나 알짜 힘이 0이거나.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1법칙, 제2법칙까지 다 했어. 자연스럽게. 오. 자.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5N의 힘을 작용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거 4N이라고 할게요. 자, 이쪽으로 3N의 힘을 작용했어요. 그리고 힘의 작용점을 갖고 자, 여기는 수직이야.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는 합력은 어떻게 될까? 합력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물체는 어느 쪽 움직일까? 일단 위로 움직일까? 플러스. 자, 이쪽 갈까? 일로 갈까? 자,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응? 이렇게. 응? 대각선으로. 그치, 대각선으로 가야겠지. 맞아요? 대각선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때는 자,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 그냥 더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 준 다음에 더하면 돼. 아니면 그냥 큰 힘 빼기 작은 힘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평행사변형법은 뭐냐?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선을 긋고 요렇게 해서 자, 사각형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자, 얘가 여기 오잖아. 그럼 여기가 3N이 될 거 아니야. 그 알짜 힘은 자, 요거하고 요것의 합이 되지. 그러면은 요 실제로 이제 두 힘은 요거하고 요거지. 그 알짜 힘이 이 두 힘의 합이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알짜 힘이 된다. 그러면 3대, 4대 5N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법이야. 근데 피타고라스랑 똑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작용점인데 자, 이쪽으로 F1의 힘이 작용했고 이번에 이쪽으로 F2의 힘이 작용했어. 자, 그럼 알짜 힘은 어떻게 한다? 자, 얘를 평형 이동시켜. 자, 그러면은 여기가 F2가 되겠지. 그럼 알짜 힘은 어떻게 돼? 요 지점 연결한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알짜 힘이 된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합력을 구하는 방법에는 이런 평행사변형법도 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자, 다 확인했습니다.